자, 오늘은 뭐 살지 고민 여러분들을 위한 고품격 주식 방송 정오에 시작하는 양봉 선생 시간입니다. 본 방송은 매일 한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함께 하고요. 뭐 현재는 월요일과 화요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세팅하는 시간에 얼굴이 왜 이래? 세팅하는 시간에 잠깐 인사 좀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한샘 대표님께서 또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하셨죠. 그래서 오늘도 저도 오늘 주제는 원자력 관련 내용이에요. 원전. 네. 사실 원전 그러면 막연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조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아이고 화면 세팅이 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온텍이란 기업은 아마 만 원의 주가를 형성했죠. 아, 메이크업 안 했어요? 원래 방송, 이쪽도 해야 되는데, 쌩얼입니다, 쌩얼.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이라. 자, 이제 거의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세팅이 됐고, 세팅이 됐어요. 장이 하도 좋으니까 이제 뭐 시장은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죠? 근데 시장이 좀 궁금한 때가 됐어요. 제가 그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화면 잡아주세요. 일요일 저녁 8시에 이제 주간 증시 올려두는데 제 데이터에 의하면 코스피 코스피 2580은 정확하게 지난해 저점 2150 대비해서 딱 20% 오른 자리입니다. 요게 이제 1차 반등치고 2차는 어디에 있냐 2700에 있습니다.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올해 초부터 쭉 해오던 겁니다. 쭉 해온 이야기예요. 해온 이야기고 뭐 그냥 요 정도 보면 됩니다. 요 정도 되게 되고 요게 1차 반등치가 2580이고 근데 이게 핵심은 뭐냐 하면 뭐 그렇다고 다 왔다고 그런 말보다 핵심은 뭐냐 하면 핵심은 이렇게 바디를 높여간다가 핵심이에요. 높여가고 중간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눌림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있고 오늘 우리는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다 함께 차차차는 지난주 화요일 방송 아마 자동차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전이죠. 원자력 원전 관련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1시부터 하도록 하고요. 우리 1시까지는 시장 이야기하고 양봉 종목들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본 시간과 오늘장 모사진을 통해서 시장부터 보게 되면 어제 좀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이제 2580이라는 자리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약간의 힙소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차트가 로고 차트로 되어 있습니다. 로고 차트. 이 자리가 이제 2150이고 내용이 조금 어렵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차트는 로고 차트인데 로고 차트가 뭐냐 하면 자, 제가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모든 HTS나 MTS 차트 설정은 아마 혹시나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기본으로 나오면
이거 전부 다 이거 로고로 바꾸셔야 됩니다. 야, 이제 이런 것까지 여러분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거죠. 로고로 바꾸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 변화 때문에 그래요. 예, 가격 착시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는 외우세요. 예, 로고 웬만하면 로고 설정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나 차트 설정이 로고로 안 되어 있으면 이 보면 여기에 잠깐 어디 내가 넣어놨더라. 웬만하면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간혹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가 없나? 여기는 없나? 여기는 없네. 기본값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2150에서 이제 곱하기를 한번 해보면 뭐 시장 이야기를 조금 하고 할게요.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물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물리면 안 돼요. LG전자 물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2150 대비해서 1.1자리가 어디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겪었 2365예요. 2365. 그래서 지난번에 장이 그렇게 흔들릴 때도 여러분들은 양봉선생 시간을 통해서 2365라는 자리를 믿고 끌고 온 거죠. 3월 중순부터. 그쵸. 끌고 왔고. 그래서 2365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2365에서 SBB 사태가 터졌음에도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간 거고. 이제 그 다음 자리가 보게 되면, 이런 거 잘 안 가르쳐주죠. 여기서. 여기저기서. 그냥 근거 없이 전강 후약, 전약 후약 이야기만 하죠. 그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21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세장의 기준이 얼마냐면 1.2예요. 그러니까 이게 2580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야, 정말 기가 막히게 시장은 2580까지 딱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1.3까지 계산할 거 아니에요? 2150 곱하기 1.3을 하면 이게 2680인가? 2800 정도가 나오네요. 근데 3은 보통 계산을 안 해요. 왜? 왜 너는 3을 계산 안 하느냐? 3은 잘 계산 안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주식은 하는데 그 주식은 치수는 10하고 20 정도만 잡으면 돼요. 10하고 20. 지수는 그래요. 그 다음에 종목은 30을 잡고요. 30%를 잡습니다.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예요. 그죠?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요걸 잡아가지고 강세 약세를 판단합니다. 판단. 그리고 요것도 강세 약세를 판단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정답은 없지만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전화가 왜 오지? 그래서 30을 안 잡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기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20% 이상 하락하면 이걸 약세장 진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반대니까 지금 플러스 20%가 올라갔으니까 그럼 이게 강세장이죠. 그러니까 2580은 결과적으로 강세장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심이 되는 거고 나머지 정리하지 않는 건 이유는 실제적으로 종목은 20%가 올라오게 되면 지수가 강세장 모드 이미 이때 정도 되게 되면 지수가 정배열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지수가 20% 올라오면 이걸 정배열이라 그럽니다. 이런 장안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는 조금 쉬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그리 분석 안 합니까? 코스닥은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건 대부분이 코스피 기준입니다. 코스피. 왜 안 하냐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는 선물 옵션이 연계돼서 그래. 쉽게 말해서 치수 플레이가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잡아보면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보이는 데는 그냥 양봉인데 보통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20주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거를 우리가 배열법이라고 배우면 지난주 기준으로 처음으로 5, 60, 20 배열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좀 어려워지죠. 지난주 처음으로 5, 60, 20 배열이 나왔어요. 주봉에서. 배열법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내용이 어려워집니까? 지수든 종목이든 반등해서 올라갈 때
이동평균선 배열법이 있습니다. 배열법에 변화가 있는데, 제가 이건 옛날 유튜브 다 올려놨는데, 1단계가 이제 역배열이겠죠. 이렇게. 여기서 공부를 좀 하면, 5일선을 우리가 단기라 그러고, 21선을 중기라 그러고, 그리고 61선을 장기로 잡을 때, 요게 이제 분기선이죠. 요게 월봉이고, 요게 추봉이죠. 잘 따라오고 계세요? 요렇게 이제 요게 이제 1단계입니다.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가 65, 25로 갑니다. 요게 이제 2단계예요. 근데 요게 이제 나름 의미 있는 저점을 만듭니다. 대부분 종목은 플러스 10% 이상의 수익이 납니다. 10% 이상 반등을 해요. 내용이 좀 어렵나요? 자,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3번이 이제 5가 60, 20으로 갑니다. 요게 이제 3단계인데 지금 코스피는 주봉상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이제 4단계로 가는 게 이게 완벽형입니다. 이제 5, 20, 60 요게 이제 4단계로 갑니다. 요거는 이제 이거 완전 이거는 이 정도가 오게 되면 거의 급등주구나, 또는 이제 이거는 힘이 엄청 강한 겁니다. 시장에서는 잘 안 나와요. 종목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종목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지수 관점에서 요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넘어갈 때 생각보다 많은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세요. 일단 외우세요.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갈 때 힙소도 많고 그 다음에 가격 이격 조정이 나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만약에 종목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 오늘 양봉 종목 중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에어컨 좀 꺼줄래요? 오늘 양봉 종목 중에서 이렇게 같이 공부할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잘 배우세요. 양봉 선생과 같이 공부할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디 가냐고? 어디 가요? 잠깐만. 대비율, 보험, 원행, 기타 금융 빼고, 국가 지자체 빼고, 기타 외인 빼고, 요거 빼는 것도 여러분 이유 모르죠? 뭐 가르쳐 드릴게요. 요 기간이 7개가 나오는데 제가 왜 보험을 빼버리고 은행을 빼고 기타 금융을 빼고 기타 외인을 빼냐 하면, 얘네들은 수급 자체가, 성향 자체가 주식이랑 상관없는 애들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혹시 수급 투자자별 동향을 보실 때 보험이 잡힌다든지 은행이 잡힌다든지 기타 외인이 잡히든지 국가 지자체가 잡히면 그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파워 기준에, 기관 중에서 파워가 제일 강한 친구 위주로만 남겨두는 겁니다. 가장 단타 성향의 금융투자, 연기금과 투시는 패시브 자금이라고 그러고, 기타 법인은 약간 기타 법인과 사모펀드는 중소형주에서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요것도 알려드립니다. 요것도 제가 그래서 그냥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적어 놓고, 자, 어떤 종목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매매한 것 중에서 한번 봐도록 할까요? 한미글로벌 한번 봐볼까요? 자, 한미글로벌을 지금 한 거 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한미글로벌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있어요. 이렇게. 잘 보세요. 저희 컷표이 많은데 조금 크게 해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배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닥에서 주식 사고 싶은 분들, 이건 두 가지인데 시그널하고 베팅법을 쓸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하는 요 시간만 잘 보셔도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무릎에서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역배열이라 그래요. 지금 보면 조금 더 크게 해드릴게요. 어떤 주식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주식은 종목은 많아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몰라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왜? 타점을 못 잡아서 못 버는 거지. 종목을 왜 못 봐? 예? 종목을 왜 못 봐? 종목 다 볼 줄 압니다. 텔레그램에 다 올라오고, 다 올라오는데 왜 못 봐요? 효성중공업 다 사면 되는 거고. 그쵸? 7만원에 사라 그러면 사면 되는 거고. 뭐, 못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끌고 가려 그러면은 이 배열법을 알아야 돼요. 배열법을. 그래야 수익을 끌고 가죠. 양음양 패턴을 알아야 라운텍을 매매하고 오늘도 매매를 할 수 있고 오늘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라운텍을 알아야. 이런 걸 알아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 건드리지 않는 것도 알고 있는 거고. 중요한 겁니다. 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요 배열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옛날 유튜브도 많이 찍어놨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여기 이제 한미글로벌이 있다고 쳐요. 이거는 올라간 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 배열법에 대한 학습 자료입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은 여전히 이걸 역배열이라 그럽니다. 61선, 21선, 5일선 이게 스테이지 1이에요. 스테이지 1. 그리고 나면 이제 어쨌든 뭐 호가 나왔으면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휩쏘니까 요런 자리가 오게 되면 요게 이제 1단계, 2단계가 같이 존재합니다. 그럼 요때 이제 보통 매수 시그널 나오고 이렇게 되었을 때가 이제 60이 있고 빨간 게 20이 있고 5랑 좀 붙어 있습니다. 보통은 역별에서 주식을 사긴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보게 되면 주식을 볼 때 역별의 주의 사이보다는 2단계부터 보는 게 좀 좋습니다. 조금 비싸게 사도 상관이 없어요. 조금 비싸게 사도 무슨 말 아시겠죠? 조금 비싸게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그렇게 사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때부터 매수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배열이 이제 어떤 호재가 나왔고 다른 것도 붙겠지만은 뭐 기관이 들어왔다든지 그러고 나면 61선 돌파를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61선 돌파. 그럼 이제 올라오면 보유, 매수, 보유. 일단 61선 돌파가 나왔죠. 근데 이 상태까지 오게 되면 대부분 주식을 팝니다. 팔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배열만 놓고 보면은 그냥 보유를 하셔야 되는 거죠. 힙소라는 거는 페인팅을 힙소라 그럽니다. 속임수라 그래요. 예, 페인팅. 예, 우리가 말하는 이거. 그 축구는 노룩 패스. 예, 노룩 패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자, 이런 과정이 오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오게 되면 이건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무조건은 아닌데 거의 90% 이상으로 배열이 돌파한다는 걸 끌고 가야 됩니다.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돌파하냐면 5일선이라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평균이니까 종가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가만히 있어도 내일 아침이면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요때까지는 잘 와요. 이때까지는 잘 오고.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요 구간에서 주식을 샀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5일선 60일 독혈 때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요리 갈 때 약간 종목마다 조금 다른데 힙소가 존재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요 20일짜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5일선인 거는 기울기가 상당히 가팔라서 조금 전에 요것처럼 이 친구 때문에 여기가 왜냐면 우리가 종가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데 이평선을 이렇게 꺼버리면 이렇게 뛰었기 때문에 지수는 여기 있는데 이평선이 이렇게 뛰었기 때문에 5일이라는 게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다음 날이 되게 되면 이게 빠지니까 무조건 돌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5일선 계산법이에요. 그리고 나면 주식을 딱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보통 쏘임수가 많아요. 이렇게 또 올 때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따라올라 그러면 단기의 주가 급등하면서 이동평균선기 우리말로 바꾸면 이동평균, 무빙 에버리지, 평균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5일선이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21선은 20개짜리니까 얘가 돌아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주가 이 정도 되게 되면 가슴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이때 이제 올라가면 이 힘 때문에 얘는 폭등을 하게 됩니다. 왜 폭등을 하냐고요? 잘 보셔야 돼. 왜 폭등을 하냐면 이 봉이 다시 이까지 올라버리면서 뭘 당기냐면 5일선은 5일선대로 당기는데 이 21선이 치고 오는 속도를 생각보다 빨리 보내고 또 하나 보는 방법이 이때 이 정도 왔을 때 내가 골든크로스가 언제 나올지를 봐야 될 때는 20일 전 주가 위치를 세보면 됩니다. 요거 잘 들어주세요. 딱 방법이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21선을 엑셀로 돌리는 방법이 제일 쉬운데 끝까지 가르쳐 드릴까? 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런 강의가 없죠. 예, 여기가 엑셀 보내기가 없나? 있을 텐데 도구? 도구 어디 갔지? 왜 이거 없지? 아 그래 아까 말 모든 차트는 이렇게 로고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상관은 없고요. 예, 엑셀 왜 안 가지? 엑셀은 나중에 해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세 보는 거예요. 20일 전으로 해결을 하면 돼요. 진짜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요까지 셉니다. 요까지. 이제부터 산수만 잘하면 돼가지고 21선이 얼마나 빨리 골든크로스가 나올까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가격 평균값하고 여기에 만약에 5개가 있고 여기에 5개를 뭐 너무 고급 기술인가. 엑셀에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지 언제 시간이 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시세를 끌고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죠. 대부분 여기서 주식을 팔면 팔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냥 물론 파트를 보고 팔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주식을 갈고 가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의 한미글로벌은 들고 가야 되는 차트예요. 왜냐하면 내일이면은 뭐가 오려주냐? 정비열이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평선에 힙소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게 골든크로스의 GC의 역설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좀 감내해야 됩니다. 근데 요런 이제 이런 과정이다. 여기 과정에서 대부분이 GC가 만들어집니다. GC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는데 각 구간에서 전부 다 만들입니다. 그러니까 2부터 2단계, 4단계에서 모두 GC가 만들어지는데 GC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골든크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골든크로스에는 어떤 게 존재하면 DC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약간 되돌림이 나와요. 이 되돌림은 매수는 조금 조심스러워도 매도는 한 박자 쉬어도 됩니다. 이때 짧게 만약에 매매하게 되면 물량이 털려요. 즉, 이 패턴으로 만약 분석을 한다면 한미글로벌의 오늘 패턴은 매도가 아니고 보유를 해야 되는 차트입니다. 잘 잡으셨나요? 이렇게 보고 아마 지금 채팅창이 그런 종목이 하나 올라왔을 거예요. 효성중공업은요. 자, 효성중공업 잘 보시면 똑같은 패턴인데 어쨌든 간에 데드크로스 구간에서 여러 가지 시그널을 가지고 아마 요 정도부터 주식을 살 겁니다. 4월 3일부터. 사죠. 매수 시그널 상태입니다. 거래량은 폭발했고, 이평은 올렸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6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패턴만 보면, 대량 거래의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 그 다음에 무조건 얘가 올라갑니다. 5일선이. 왜 올라가냐 하면, 이게 이 5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이 4개보다 높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다음날 주가가 뭐 68,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 주식은 골든크로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위까지 올라왔죠. 이거를 이제 스테이지 2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정도 되게 되면 무조건 보유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 그래요. 예. 왜냐하면 내일이 되게 되면 얘가 얘 돌파한지를 아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내일은 이게 없어져요. 이통평균선이라는 게 지금으로부터 역으로 다섯 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마운 거는 장기간 수렴을 하면서 한 달 이상 빠져 있으면서 이평선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애들은 이렇게 설령 힙소가 존재하더라도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힙소라 그럽니다. 이평선의 힙소. 근데 이런 자리는 웬만하면 밑으로 잘 안 떨어져요. 물론 위험하긴 합니다만 다시 딱 찍어 올리면 이 자리에서 진짜 질러버려야 됩니다. 이게 진짜 메인으로 지르는 자리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중간중간에 약간 힙소가 있고 이렇게 딱 가면 이제부터는 얘는 똑같은 자리입니다. 교성중후 어떤 자리입니까? 내일이면 골든이 나와요. 골든이 나오면서 요 과정 때문에 21선의 기울기가 파빠져지면서 정배열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끌고 가야 되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저점을 보고 그렇게 물론 그 과정에 뭐 전저점을 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장을 이까지 끌고 온 힘이에요. 결과를 이 장 이야기 한다고 이렇게 많이 끌고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장이 보면 아직은 21선 여기 있어요. 그쵸? 주봉이긴 합니다. 여기 있어서 얘가 치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만약에 지상이 못 치고 가면 얘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얼마 정도 걸렸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이죠. 스물이면은 요리 작고 2400, 2200, 150, 2550이죠.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2400으로 잡고요. 그러면 21선을 땡기기 위해서는 지금 2004 밑으로 지금 150이 있고 위로 150이 있습니다. 근데 2150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고 7개가 2400 밑에 있죠. 계산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얘가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땡기기 위해서는 이제 얘들이 못난이 8명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2600 이상까지 쭉쭉 가면 상관이 없는데 못 가면 확률적으로 이거는 늘어집니다. 뭐 구체적인 수치는 또 시간을 갖고 제가 엑셀로 돌려야 되는데 뭐 지금은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시장은 아마 어떤 여러 가지 로직에 의해 가지고 일정 부분 코스피가 쉬어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서 얘는 이격 조정을 좀 좁힐 거고 이런 과정에 들어오게 되면 약간 이런 현상이 좀 생깁니다. 삼성전자 정도는 뭐 크게 변화가 없을 건데 그래도 삼성전자 빠질 확률이 높고요.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애들이 주가가 많이 약해집니다. 예. 근데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약해지고 아침에 다 우리 회원님들한테 한 이야기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다 이격조정 들어갑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 SDI 마찬가지. LG화학도 마찬가지. 그냥 LG화학은 그나마 강한 정도입니다. 요렇게 좀 진행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저 바깥단에 있는 친구들이 힘을 냅니다. 뭐 조선주라든지 시가총액과 좀 상관없는. 무슨 말이냐? 지수가 딱 힘을 가면 요 자리일 때 보고 있는데 저는 내일도 이 자리에 올 거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뭐 맞고 틀리면 문제보다 저는 이렇게 전략을 짰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차의 지배력은 떨어지고 이제 경기 민감주라 그러는데 경기 민감주의 간헐적 순환하고 그 다음에 실적 개별주로 움직입니다. 요게 이번 주 월요일 장에 우리가 장을 보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마침 또 실적 시정과 맞물리게 되고 다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 그 관점 코스닥은 왜 분석을 안 하냐고? 코스닥은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스닥은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근데 코스닥은 코스피 정도까지의 배열은 아니에요. 왜? 코스닥은
이미 650에서 30%가 오른 자리라서 얼추 30% 갈 거. 1.2가 805였을걸요. 780이었어요. 코스닥은 이미 780을 넘으면서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780선, 우리가 지난번에 장 끌고 올 때 780선에 이미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코스닥은 뭐 별로 그 분석을 안 합니다. 예. 그죠? 이 지금 그 다음은 분석이 안 돼요. 650에서 30%도 넘었을걸요. 이러면 이건 코스닥은 그냥 두말할 필요 없이 강세장이라 845도 넘었지 않습니까? 845도. 예. 845도 넘었기 때문에 코스닥은 분석을 안 합니다. 코스닥은 어차피 아시겠지만은 뭐 말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에코프로 BM만 올라가도 예, 올라가는 자리인데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오늘 양봉 선생님이 이야기할 게 특이할 게 뭐냐 하면 에코프로 자리를 한번 보시면 에코프로 BM은 이 해프닝을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럼 얘는 에코프로 BM인데 저기 페이스북 복구 강퇴할래? 예. 자,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에코프로가 4월 10일 날 슈팅 날 때를 2, 3일 만에 다 회복을 했습니다. 빠졌다가 이는 회복을 한 거라 그래. 5월선 돌렸으니까. 근데 그럼 에코프로 BM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재 그림을 놓고 보면 뭐 30만원 돌파, 1만원 돌파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쵸? 포스코 홀딩스처럼.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분석은 잘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간다고 에코프로가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뭔가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그림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의 메인은 에코프로 BM이 아니고, 그쵸? 근데 이거는 뭐 의도적으로 그 누군가가 뭐 누른다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LNF를 가지고 밀어 올릴 수는 없어요. 예, LNF는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거는 이평선이 확대가 됐다가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얘가 뒤집힐 확률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LNF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코스닥 시가총액은 일단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보면 얘가 회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코스닥은 뭐 모릅니다. 모른다는 말은 좀 그렇고 그냥 뭐 아시겠지만은 코스닥 지수가 780, 850 정도 이상 조금 말하면 850 이상은 다 에코프로의 작품이라 그 정도는 보면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코스닥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목표치는 대략 845선인데 845선 위에 있는 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에코프로 그룹의 주가 흐름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궁금하시거나 만약에 뭐 내가 233740 역시나 ETF를 갖고 계신 분들 이런 것들 이런 거 관련 주식분들은 딴 거 다 필요 없지는 않은데 그냥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주가를 보시면 되고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봐서는 모르겠죠. 기술적으로 봐서는. 그 다음에 에코프로라는 기업을 수급으로 볼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4일 정도가 이렇게 눌려 있으니까 사실 실제적으로는 얘는 코스모 신소재처럼 빨리 회복이 돼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다 회복을 했는데 유독 쟤만 눌러둔 겁니다. 그렇죠? 코스모 신소재도 3일 만에 다 회복을 했어요. 이렇게 에코프로 BM도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했죠. 에코프로는 눌러져 있습니다. 빠지는 건 아닌데요.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요 계산이 이 계산의 가격 기준선이 54만 7천원, 57만 4천원입니다.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을 할 거예요. 에코프로의 가격이 57만 4천원 밑으로 밀리면은 그냥 끝났다고 보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해놓은 가격 논리를 벗어났으니까. 어차피 에코프로라는 기업은 에코프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 윤성 FNC를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요. 그죠? 근데 주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엄청난 변동수에 윗꼬리를 달았고
정배열 상태에서 음봉이 나왔지만은 이거를 가장 빠른 시간에 회복해버리면 이거는 시세가 계속 이어진다 그럽니다. 그게 이제 주식을 보는 관점이죠. 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만약에 뭐 어떻게 보면 SBB테크 같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보면 로봇인데 배열도 여기서 이제 데드코러스가 나왔죠. DC라 그럽니다. 그럼 데드코러스가 나오면 일시적으로 데드코러스의 역설이 나올 건데 얘는 사후적인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역설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계속 밀리는 자리면 요거 조금 있었네요. 그럼 얘는 계산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여기서 계산해야 됩니다. 95,000원. 95,000원이고 95,000원 기준으로 만약에 동일하게 계산해 보면은 0.7이잖아요. 그러면 66,500원이 나와요. 그쵸? 66,500원. 미미미님 강퇴시키세요. 반말하고 있어. 66,500원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66,500원을 이탈했기 때문에 SBB테크도 끝나는 겁니다. 강퇴시키세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로봇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일단 로봇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 보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이봐 말 헷갈리잖아요. 집중하세요. 예, 말 씹히잖아요. 자,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양봉 선생 종목은 요 정도로 끝낼게요. 요 정도로 끝내고 원자력 이야기로 이제 바로 넘어가면 우리 주제가 그 같이 하는데 도움 안 되는 이야기는 바로 강퇴시킵니다. 자, 그리고 저기 어디 갔어? 이제 메인 주제로 들어가면 원자력인데 자, 그 원자력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원자력 관련 자료가 얼마가 있으려나? 하나씩 봐봅시다.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차피 원전 관련주가 차트부터 잠깐 보고 올까요? 뭐 얼마 전에 어저께 잠깐 해놨지만은 기사 오늘 많이 움직인 이유는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원전을 최근에 왜 많이 움직이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원전은 사실 수주전이라 그러는데 수주 싸움이라 실적도 아니고 수주인데 뭐 독일도 원전을 없앤다고 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봤으면 주말에 제가 올려놨었는데 어쨌든 한국하고 미국하고 있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있는 분쟁 중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갈등 이슈가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최근에 뭐 체코 원전도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제 요게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 분쟁이 저도 사실 이 정도 오래된 줄 잘 몰랐어요. 뭐 잠깐 같이 볼까요? 아마 기술이 좀 라이센스 계약된 것 같습니다. 누가 이제 주가 되냐 그런 내용 같은데 뭐 쭉쭉쭉쭉쭉 빼고 나면 2000 작년도에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한수원에 IP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예, 지적재산권 이야기인데 그리고 올해 4월달 이제 4월 26일 다음 주네요. 예,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정상회담을 갔을 경우에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불확실성이 매듭짓지 않겠느냐라는 그 내용인데 요 보면 이제 요 밑에 글이 하나 있어요. 체코 진출의 걸림돌 이런 건데 원전은 이제 요런 이슈 때문에 오늘 조금 반응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제일 먼저 볼 게 웨스팅하우스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겠죠.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기술적으로도 되게 좋은 그림이었어요. 항상 이게 보다가 차트는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한쪽에는 지지와 저항을 보고 그 다음에 배열을 보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 한번 데드크로스가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이제는 골드가 바뀌는 거라 어쨌든 간에 요런 자리에서 제가 어저께 그 주간 정시 잠깐 할 때 요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예요. 항상 강세장일 때는 기억을 하세요. 강세장일 때는
전고점 돌파가 그 확률이 높아집니다. 강세장은 차라리 돌파 매매가 수익률이 좋아져요. 많이 보셨죠? 예. 많이 보셨죠? 음.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마침 여러 가지 이슈가 좀 터진 건데, 어, 네. 요런 내용인데, 뭐, 어차피 종목들 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을 거고, 또 대표적으로 열병합발전소 BHI도 아마 많이 올랐을 거고, 이미 이제 기관들 수급이 들어간 거죠, 이쪽에서 보면. 펀드에서 담는 거죠. BHI고, 이게 BHI고. 그리고 크게 적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진파워라고 있죠. 일진파워도 거의 같이 올라갔을 거고, 종목들 한번 쭉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그렇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예, G2파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에너토크라는 기업도 있고요. 많아요. 예, 원전은. 자잘하게. 다 적어 볼게요. 어차피 1시간 할 겁니다. 처음에 한번 싹 정리해 보는 거죠. 에너토크도 있고. 그 다음에, 예, 뭐 있죠? 우진도 있죠? 우진도 있죠, 우진. 예, 우진도 있을 거고. 혹시 처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예. 우진이란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비추로 시리즈도 있는데, 음, S&T 에너지. 예. 아, 한전기술을 뺐구나. 진짜, 진짜를 뺐네요. 예, 진짜를 뺐네요. 한전, 한수원 이야기하면서 한전기술을 뺐네요. 한전기술은 77,000원이 마디였나 봅니다. 꺼져 있는 거 보니까. 오늘 마디가격이 돌파했네요. 예. 그쵸. 77,000원이 꺼져 있죠. 가격이 다 적혀 있죠. 56,000원, 64,500원, 77,000원 이렇게. 아마 제가 여러 가지 계산에 의해서 적어 놨을 것 같아요. 지금 건 게 아닌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하는 한전 KPS가 있을 거고. 이게 이제 한전 KPS고. 한전 KPS 살 바에 한전 기술을 사야죠. 이렇게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 에너지도 있죠. 이것도 원전과 관련이 있죠. 이것도 S&T 에너지도.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오르비텍이나 보성파워텍도 있죠. 예. 쭉쭉 적어 볼게요. 이참에 한번 공부하는 거죠. 뭐 오르비텍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도 있죠. 보성파워텍이 아마 좀 이따 같이 다 볼게요. 개폐 쪽이니까. 보성파워텍도 있고. 한때 뭐 테마주를 많이 익혔었는데 원전은 돈이 안 돼도 매매를 하면 돈이 되죠. 예. 로봇이 돈이 돼서 매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응? 로봇이 우리가 돈이 돼서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꼭 돈이 된다고 매매하는 건 아니고요. 매매한다 생각하면 되죠. 원전은 돈이 안 되지. 예. 돈은 얘들이 돈이 되죠. 근데 주식은 꿈을 먹는 거라 그러잖아요. 잠깐 옆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나 원전 매매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공부가 주식은 꿈을 먹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꿈을 먹는 투기 도박판이라 그래. 그죠?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게 뭐예요? 주식의 매력이 뭐냐 하면
대박이에요. 주식의 매력을 대박이라 그럽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서 신기술, 뭐 신성장 이런 데 가장 많은 돈이 몰리죠. 그래서 주식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돈을 잘 버는 기업보다 어쩌면 잘 벌 것 같은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죠. 너무 왼쪽이었지만은 결정적으로는. 그쵸? 예,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좀 적어봤는데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나온 거를 제가 한번 쭉 텍스트로 한번 적어볼게요. 처음에 정리해보는 거죠, 쭉쭉.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주를 딱 적어보면, 예, 안전기술, 뭐 한전, 두산.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그래도 어쨌든 그냥 나와 있는 대로만. 음, 그리고 다 적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우리가 다 매매할 게 아니니까. 자, 요런 기업들이 있어요. 요런 기업들이. 원전 관련주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BHI, 일진파워, G2파워, 뭐 에너토크, 우진, S&T, 에너지, 오르비텍, 보슨파워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신기계도 있어요. 한신기계도. 또 뭐가 있어요? 한신기계? 한신기계, 우린기계도 맞을 텐데. 우린 PTS? 아, 그래요. 한신기계도 있네. 한신기계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혹시 빼먹은 게 있나요? 한전산업? 한전산업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한전산업은 잘 모르겠네. 아, 그래요? 뭐, 이건 잘 몰랐는데. 움직인 거 보니까 맞는 것 같네요. 시가총액이 좀 작지 않나, 이거는? 참 작은 게 아니네요. 한전산업은 제가 잘 안 보던 거라. 맞구나. 죄송해요. 이게 근데 한전 계열인가 봐? 아, 맞네. 어떻게 이런 거 아셨대? 자, 뭐 한전산업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빠진 거? 서전기, 전기 쪽 말고. 우리 기술? 아, 우리 기술이 있어요? 음, 우리 기술도 많이. HRS는 뺐어요. 실리콘이라서. 뭐 알았어요. 좋았어요. 자, 이런 게 있어요. HRS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술? 우리 기술? 우리 기술도, 원전은 원전, 근데 우리 기술은 뺍시다. 예. 이건 너무 성과가 안 좋아서. 우리 기술은 옛날에 분식케미로 검찰 고발받아서 하한가 간 적이 있고요. 오토윈테크 지분 인수했고, 해외 BW 상장해서 하한가 가게 됐고요. 로보테마로도 갔고. 우리 기술은 뺍시다. 너무 그런데? 예. 우리 기술하고 조광은 뺄게요. 예. 조광이란 회사는 아시겠지만, 회사는 좋아도, 최근에 이제, 어, 예. 잡혀갔죠. 예, 이거는 뺍시다. 어쨌든 간에 요렇게 보면 뭐 대충 요런 종목들이 있어요. 원전 관련주들은. 한번 제가 요거는 혹시 빠지더라도 텔레그램에 올려놓겠습니다. 요 중에서 이제 잘 골라야 되는데 그걸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텔레그램에 예, 텔레그램에 올려둘게요.
자, 그리 보면 이제 원전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장이 오늘 조금 궁금한 걸 잠깐 옆으로 뭐 체크할 필요가 있나요? 장 오늘 별거 없을 텐데. 예. 뭐 거의 오전 힘 그대로일 겁니다. 오전 힘. 원전이 제일 강하고 뭐 전력 인프라. 음, 우리 저 멤버님들 계시니까 우리 종목도 별로 특별히 변동이 없을 텐데. 조선주 좀 붙었을 거고 아침 그대로. KGTS 뭐 어차피 지가 잘 날아가는 거고. 라운텍 뭐 아시겠지만은 네. 끌고 가면 되는 거고. 혹시 바뀐 게 있네. 성화이텍은 아까 아침에 약간 슈팅 났던 것 같고. 뭐 포스코 쪽이야 워낙 강하니까 끌고 가는 게 맞고. SK 바이오팜? 얘네들은 지난주 너무 달려서 그런 거고. 이격 조정이라 그러고. 빠진 힘이죠. LG전자는 아마 조금 빠질 것 같고. 예. 그냥 보면 안 될 것 같고, 사면 안 될 것 같고. 갖고 있으면 뭐 모르겠는데. 항공주는 조금씩 붙이고요. 지니어부터. 그리고 HLB는 건드릴 거 아닌 것 같고, 뭐 특별한 거 없죠? 알테오젠도 뭐, 못 가면은 빠진다 봐야죠. 예. 그 다음에 뭐 봐야 되지? 포스코 그룹들? 예. 아, KG 스틸? KG 그룹 쪽은 최근에 ETS랑 스틸이 잘 가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피코그램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피코그램은 사실 지금 말하는 우리 원전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죠? 피코그램은 후쿠시마 원전 관련주잖아요. 그냥 테마주잖아요. 나머지 다 옥스까지 쳐낼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몇 개 쳐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해요? 한 3개, 4, 5개 이내로 좁혀야지. 그죠? 5개 이내로 좁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언제 다 매매를 해? 예. 잠깐 지금 시간 쉬는 동안에 잠깐만 옆으로 잠깐 새서 시장 좀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11시 반까지 보던 장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을까 보고 있는데, 뭐 효성 첨단 소재는 아마 지난주부터 붙었으니까 오늘도 사면 되는 거고, 효성 첨단 소재는.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들의 판단이고, 사야 되는 힘이죠. 효성은 사야 되고. 호성? 호성은 팔아야지. 공사 중단인데. 줄이 나가야 되는 거죠. 공사 중단은 가장 큰 악재예요. 예, 자금 잠겨버립니다. 새로운 매수 안 들어옵니다. 예, 그런 거고. 효성그룹주는 뭐 조금 더디지만 한번 들어오면 잘 들어오니까 뭐 골고루 지난번에 이제 효성 TNC, 효성중공, 효성 TNC, 효성화학인데 효성 TNC는 조금 그렇죠. 이는 섬유 스판덱스 쪽이라서. 그리고 요새 이제 기계 쪽 붙었으니까 아침에 세화제강 지주는 뭐 잘 아실 거고. 세화제강 지주, 현대제철 이런 애들은 이제 열연 강판 가격 인상이니까 세화제강 지주고. 예. 세화 베스틸 지주는 우주항공으로 보면 되고. 예, 맞죠? 세화 베스틸 지주는 우주항공으로 보고 세화제강 지주나 세화제강 같은 경우는 철강으로 보면 되고. 근데 요게 이제 아까 첫 번째 시작하셔서 말했던 배열의 이동이라서 세화제강 지주도 이제 입질 구간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최근에 약간 눈에 밟히는 종목 중에 상하프론테크 있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약간 그냥 약간 정도입니다. 그냥 배열 기준으로만 저는 이렇게 딱 역배열에 있다가 60일선 올라오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예. 상하프론테크 조금 잡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은 요새 좀 처집니다. 특히나 이런 거 보면 디스플레이 쪽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디스플레이 쪽에서 힘있게 유일하게 간 게 캠트로닉스인데 오늘 캠트로닉스에서 크게 큰 변동성이 나와서 근데 이렇다고 치세가 죽는 건 아니에요.
죽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이제 한 회복하고 나서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리 보시고 나머지는 크게 반도체는 요새 이미 꺾였잖아요. 약간 아마 제가 볼 때 빠질 것 같아요. 이오테크니스도 그러고 어셋 하나마이크론도 그러고 네, 다 빠지는 힘이라서 미리 들어가면 아마 괜히 언제 갈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다 똑같죠. 뭐 풍력이나 태양광은 에너지 쪽이니까 이쪽을 자금 들어오는 거고 SK 오션 플랜트도 이제 코스피로 갔을걸요? 오늘 안 가나? 내일 가나? 요런 결들은 잘 갖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아, 요새 인프라 관련해서 이런 게 좀 들어오는구나. 그런 거 결을 갖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인프라 관련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구나. 그 결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지난번에 코스피에서 가장 세게 들어온 게 현대 두산 인프라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슨 굴삭기, 기계 또는 뭐 에너지 이런 쪽들은 이게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예요. 경기 민감주. 그런 거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항공주 강조 드리는데 항공주 보시는 분들은 한번 믿고 끌고 가보십시오. 뭐 티웨이든 제주항공이든 네. 그 다음에 뭐 진에어든 대한이나 아시아나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작은 애들부터 항공주는 약간 작은 애들부터 여기 보면 아시아나 누워있잖아요. 그죠? 항상 그럼 대한항공 볼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항공주는 큰 거 말고 작은 거부터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HMM은 저는 뭐 사실 매각 이슈가 있으면 잘 안 보는 스타일인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제 기준이 민영화 관련 주식은 제가 투자가 안 하는 게 제 기준입니다.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민영화 한다. 저 같은 경우는 HMM도 한국항공우주도 안 건드릴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우주항공을 다시 산다면 카이를 사지 않고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다르잖아요. 정부 지분에서 민영화 된다 그러면 웬만하면 잘 안 합니다. 안 해도 뭐 카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 지인이 갖고 있다 그러면 갖고 있으라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왜? 내가 안 사는 거하고 내가 시세가 빠질 것 같아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을 하다 보면 내가 안 사도 내가 그냥 사기 싫은 섹터가 있어요. 그죠? 예. 싫은 섹터가 있으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알아서 쪽쪽 가는 건데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얘가 이런 의미 있는 봉을 다시 훼손할 것 같다. 그때는 무조건 줄이셔야 돼. 당장 내일이라도 이 의미 있는 한 열흘 정도 쉬었다가 탁 튀었어요. 근데 한 2, 3일 있다가 휙 빠져버려요. 요거를 훼손할 것 같다. 그때는 줄여버려야 됩니다. 그리 보시기 바래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은데. 요런 것도 다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저기 수소 쪽에서는 범한 S 피올 중에 두산 피올셀을 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두산 피올셀이에요. 두산 피올셀. 괜히 S 피올셀 이런 거 하지 말고 두산 피올셀입니다. 범한 피올셀 이런 거 말고 두산 피올셀입니다. 몇 번 말했어요. 두산 피올셀입니다. 많이 보실 거면.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효성 중공업을 보고 계실 것 같아서 가타부타 실험이 효성으로만 끌고 가도 됩니다. 송배전을 현대인력으로 끌고 가고 송배전이 대 곁다리로 내가 수소까지 봐야겠다. 그럴 때는 효성으로 끌고 가고 근데 효성이 조금 더디다 그런데 약간 타점 매매를 하려 그러면은 두산 피올셀인데 두산 피올셀은 약간은 더디입니다. 수소 쪽은. 수소 쪽은 짧게 매매하다가 그림은 다 오늘 장 시작할 때 배운 그 자리에 오늘 매수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지금 매수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요 돌렸던 이 자리를 손절선으로 잡는 거예요. 가격을 외우지 마시고 돌렸던 출발선 자리를 손절선 잡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3화 정도 들어가는 자리라 그러는데 근데 이런 애들은 어쨌든 간에 조금 덜 사야 돼요.
그런 건데, 그거 말고는 특별히 제가 이야기 드릴 게, YM택은 워낙 회사가 좋아서 텔레그램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릴레이 장비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원전 가면 되죠. 이게 또 양봉 선생 시간인데, 계속 이제 장이 열리니까, 장 이야기 안 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면 그럴까 싶어서, 예. 루트로닝이나 이쪽 레이저 기기 쪽은 루트로닉이 아마 안 싸고 아마 여러분들 비올 들고 계신 분이 많을 건데 비올이 최근 들어서 좀 힘이 좋아요. 예. 그러면 한번 이제 요런 자리 4,900원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를 허리 잡고 한번 밀고 가볼 만한 거죠. 그쵸? 예, 요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는 매수 자리도 되는 거죠. 양음량이니까. 이렇게 보면서 한 종목 한 10개 이상 봐드렸네요. 자, 그렇게 보고 이제 원전 공부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고 요런 종목들이 있어요. 예. 요런 종목들이 있어요. 보고 하나씩 좀 포즈를 맞춰 볼게요. 요거는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 옛날에 두산중공업이 생산한 한국형 원전의 원자로 사진이군요. 좀 오래된 자료인데 요런 거 좀 보고 요 자료가 글자가 좀 작은데 저 개별 종목 사면 안 됩니다. 예. 개별 종목 상담하지 마시고 미디어젠, 롯데쇼핑 예.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원전은 사업자는 보통 우리나라가 이게 국책 사업이라 한수원이라고 이야기하죠. 한국전력에서 주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글자 조금 더 키워드릴까? 예. 글자 깨져가지고 에휴 깨지죠. 눈 아프죠. 예, 그래. 볼만한가요? 선생님 볼만해요? 깨지긴 하는데 읽을만은 하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확대가 안 돼서 지금이 딱 괜찮은 것 같겠는데요. 제가 말을 천천히 할게요. 그래서 보면 이제 원전은 우리나라 국책 사업이라 대부분 정부하고 민간이 같이 들어갑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민간 주도보다는 대한민국은 대부분이 정부 주도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외국은 조금 보면 정부 있고 민간이 있는데 어쨌든 정부에 가면 한국전력이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한국전력을 뭐 원전 관련으로 투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보통 총괄을 하게 되고 여기 이제 한국전력 산하에 아시겠지만 한수원이 있죠. 한국수력 원자력이 있습니다. 그 있고 상장회사 기준 놓고 보면 원전은 이제 설계하고 실제적으로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설계하고 전체적인 틀을 짜는 게 한전기술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전기술이 대표적인 이제 쉽게 말해서 원전 수주 이야기 올 때 대형주 투자할 때 가장 큰 민간 국책기관 중에서는 한전기술을 잡는 거고 근데 한전기술이 만약 설계나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아까 두산중공업에서 보셨다시피 원자로를 만드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두산중공업, 지금의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를 두 개 보실 때는 거의 한전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를 투탑으로 삼는데 이런 게 좀 있어요. 두 종목의 장단점이 좀 있는데 만약에 소형 원전이라든지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이런 거 보려는 땐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선택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처럼 오늘처럼 이제 뭐 웨스팅하우스와 수주해가지고 외국에 체코 수주든지 간에 뭐 어떻게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 나올 때는 한전기술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두 개 중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인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설계라든지 엔지니어링은 보통 한전기술이 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민간으로 바로 원전을 수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부 주도가 많기 때문에 한전기술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탑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 보면 되고 그리고 남에 이제 시공하는 회사에서 뭐 건설사들이 있을 거예요. 뭐 현대건설도 있고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전을 지으려 그러면은 도로도 이렇게 놔야 될 것이고 근데 그게 수주가 아니잖아요. 왜? 원전 하나 하는데 최소 10년 이상 걸리니까. 수주했다고 해서 원전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채팅방에 상당히 좋은 질문이 있어요. 원전은 실적으로 몇 배미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수주 사업 주식들은 원전, 조선 이런 사업들은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수주 사업 주식들은 이 수주가 나올 때 모멘텀 플레이 종목이라 그럽니다. 모멘텀. 우리 지금 2차 전지도 모멘텀이잖아요. 그쵸? 이게 옛날에 삼바 초반에 날아갈 때는 비슷해요. 아마 2, 3년 지나면 이제 2차 전지 가지고 뭘 안 그럴 거야. 2, 3 지나면. 삼바가 한 2년, 2, 3년 전에 처음으로 100만 원 가고 할 때, 시가총액 100조를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그때서 있는데, 분기별로 실적이 조금, 네이버 카카오도 똑같았어요. 코로나 때. 근데 이제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와도 눈도 깜빡 안 하는 거예요. 원전도 마찬가지. 그래서 원전은 장기 투자 종목은 첫 번째, 장기 투자한 종목은 아니다. 두 번째가 수주 사업이고, 어차피 이벤트 매매 종목이에요. 이거, 그래서 잘못 물리면은 빼도 박도 못해. 다른 거는 잘못 물리면 사이클이 있어요. 원전은 사이클이 없어요. 왜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손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관점이고, 그 관점 놓고 보면 이제 시공 관련해서는 그래서 별로 안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설주는. 예. 그리고 보면 밑에 보조기기 중에서 이 가열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급수 가열기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열병합발전기라는데 그게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BHI입니다. BHI. 글자 조금 작은데 BHI가 복합열발전소 가열기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나면 자잘한 피팅 업체들이 들어가겠죠. 이게 쪼이고 해야 되니까. 예. 그럼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조선기자재나 LNG 기자재에서 많이 보던 태광이나 이런 종목들, 태광, 태웅 이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뭐 조광 ILE도 여기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말해서 이 각종 파이프 및 개장용 이 회사들은 원전에도 붙고요. 가스관에도 붙고 다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전 관련주 이야기할 때 메인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을. 뭐 태광이나 승강밴드 한 두 개 정도만 잡으면 되는데 하이록은 조금 작은 거예요. 승강이나 태광이 있기 조금 굵직한 거고.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태웅 같은 경우는 풍력이 좀 들어가죠. 뭐 BMT도 있고 NS 보이도 있고 조광도 있는데 요거는 포인트 자체를 제가 보기엔 원전으로 볼 건 아니고 원전 간다 할 때 굳이 이쪽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원전에도 엮이고 뭐 LNG 관련 조선 기자재도 깎이고 이렇게 엮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정비 보수가 들어가는데 정비 보수는 대표적인 게 한전 KPS예요. 예. 그냥 한전 KPS가 있습니다. 한전 KPS가 이제 유지 보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잘잘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우진이라는 회사도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예, 우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제가 막판에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한 55분쯤에 요거 중에서 제가 바라보는 걸 정리해 드릴 겁니다. 때까지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수원은 대략 요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예. 한국 수력 원자력. 예, 한수원. 한국 수력 원자력의 줄임말인데. 이게 이제 옛날 자료라서 그렇지. 여기 이제 두산이 있죠. 예. 요 정도는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우리가 봐서 뭐 알겠어요? 그런 게 좀 있고. 이게 똑같은 걸 두 개를 해놨지? 똑같은 걸 왜 두 개를 해놨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런 자료가 나옵니다. 제가 원전을 한번 가지고 다뤘었군요. 그래서 자료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원전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아유, 매출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오래 걸려요. 원래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 이 보십시오. 사업 준비에만 5년이 걸립니다. 5년. 전력 수급 계획, 기본 계획 세우고. 기본 계획 확정해가지고. 환경평가 들어가고. 환경평가는 우리나라 한국을 치면 뭐 히림 같은 애들? 그런 애들 환경평가 들어가죠. 발전사업 허가해가지고. 근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실사 들어가고. 그러고 나면 건설하는 데만 또 2년간 씁니다. 용역 설계하고 터빈, 원자로, 공급계약, 주계약. 그때 이제 인식한다고 해요. 그래서 주계약 공사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또 시공이 한 최소 7년. 건설회가 성인 나고, 성인 날 때 이제 시공사 매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뭐, 두산 같은 경우는 뭐 인식을 하겠죠. 그럼 공사 계획 인가해서 부지 착수하고 또 데모하고 난리 나겠죠. 예. 우리나라만 데모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본관 쭉쭉쭉 주고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들어가서 도로 닦고 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로 설치하고 테스트하고 상압 뭐 이게 합니다. 고압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한진 KPS는 맨 마지막. 그래서 한진 KPS는 뭐죠? 이것만 딱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진짜 말 그대로 원전 관련주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구나. 맞아요. 어떤 이슈가 들어올 때 파닥파닥 매매하고, 그럼 거꾸로 놓고 보면 원전 관련주는 철저하게 저는 기술적 분석에 충실해야 된다 봅니다. 기술적 분석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아니 그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아니라 그래가지고 팔아버렸더니 다시 간다고. 이제 다음에 안 팔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파는 게 맞았습니다. 언제는? 요 시점엔 주식을 팔아야죠. 대신 이 시점에 다시 사야 되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올라갈 거 아닙니다. 이리 보니까 그렇지. 이리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올라간 것 같지. 가만히 보시면 원전은 결정적으로 아직까지도 하락세입니다. 장만큼이나. 이제 조금씩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전 관련주는 철저하게 원량 5주에 충실해야 되고, 원량이 조금 비싸다면 최소한 주봉 정도 기준으로 가지고 매매해야 되는, 제가 보는 거는 원전은 매매용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추세를 논하고 한국해 원전이 논하고 그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여기서 이미 우리가 결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이 긴 것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추세적으로 원전은 새로운 신사업이 아니라서 그래요. 네,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근데 이거 보시면 원자재가 아니고, 내가 원전 재료가 이것밖에 없나요? 원전 자료가 좀 조금만 더 보세요. 원자력 자료가 더 있을 텐데. 하나를 해도 끝까지 씹어 먹어야겠어요. 원자력 자료가 이것밖에 없나? 음, 여러 가지 기사들을 조금 공유를 한번 해보면서 퍼즐을 맞춰볼게요. 다 제가 모아뒀던 자료들인데,
자, 이제 몇 가지 봅시다. 우리나라 원전의 기사 노출들을 보면 7년간 10배 커지는 원전 시장, 제2중동 특수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좀 많이 관심을 보이는 건 우리나라도 사실 아랍에미레이트에 큰 비중을 두고 있죠. 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쪽을 잠깐 이야기하는 부분도 좀 있고, 바카라 원전 말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최초로 한 원전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바카라 원전이죠. 그래서 중동 원전 발전에 대한 용량 이야기인데, 중동이 제가 볼 때 왜 서기도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까 보게 되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죠. 뭐 차세대 에너지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동 빈살만도 마찬가지고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 중동이 기름 장사에 대한 그 이미지가 되게 불편한가 봐요. 중동 사람들이. 뭐 제가 직접 만나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나라가 계속 이제 부유해지잖아요. 물론 이제 뭐 피닉빈 부익부는 크겠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그 월드컵을 봤던 카타르 같은 경우도 카타르 아니었나? 월드컵이? 카타르 월드컵이죠? 예. 그 UAE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기름 반방울 잘 안 나죠, 거의. 우리나라 치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를 제가 알고 있는데 중동에서 이제 그런 애들이 경제력이 커지니까 아마 발전 용량 에너지 소모도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료가 좀 있고. 근데 뭐 이런 뭐 7조 뭐 이런 거는 됐고요. 자, 요거는 뭐냐 하면은 아마 박정원이면 두산 같은데 아닌가? 예, 두산이죠. 사실 그 두산은 여기 SMR 소형 원전에 되게 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약간은 제가 알기로는 민간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미국에 아시겠지만은 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나 이런 쪽으로 계속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소형 원전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원자로보다는 조금 자그마한 거겠죠. 그러니까 소형이라고 부르겠죠. 용량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느 정도 소형 원전 쪽에서 많은 비중을 좀 두고 있구나. 이 정도 딱 체크를 하고. 그리고 지금 관심이 많은 게 바로 체코 바카라 원전입니다. 바라카 원전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마 작년도에도 연말에 제법 많이 뺏겼어요. 미국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해가지고. 바라카 원전이죠. 네, 바라카 원전. 그래, 이게 바라카 원전이 저도 알기로 우리나라가 첫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요 첫 원전이죠. 코리아부턴가 상업 운전을 한다고 해요.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이슈. 근데 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니, 20대 정부는 원전을 안 한다며.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는 국내 기준으로 원전의 발전 비중을 다시 높이는 거죠. 높이는 거 하는 거지,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외교 같은 경우는 원래 이 20대 정부도 자원 외교에 관심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데도,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정부라는 거는. 예. 실제 여부보다 이렇게 이제 크게 해외 수주에 대한 해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뭐 미국에서 뭐 반도체 수주를 엄청나게 해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 삼성전자 좋은 거지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자 수주겠지. 근데 왜 이렇게 공을 들이냐고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원전의 가장 큰 단점이 차관이 들어갑니다. 그건 잘 아시죠? 걔네들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짓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 수주라는 이야기 나오는 거죠. 우리 돈으로 우리나라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전 비용으로 받으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대놓고 보면 적자예요. 적자. 근데 이런 사업 자체가 이제 자원 외교에서는 보통 왜 적자인데도 진행을 하냐 하면은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돈이 안 되더라도 자꾸 수주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미지를 말하는 거죠. 추가적인 수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죠. 뭐 너무 좀 비약적인 비교가 될 수는 있는데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우리가 그 가게를 처음에 오픈할 때 물론 얘가 좀 맞나 모르겠다. 초반에 무료로 머리 잘라주죠.
얘가 좀 너무 그런가? 미용실 오픈할 때, 가격 할인도 해줍니다만은 뭐 커트 공짜. 뭐 파마는 좀 그렇고, 뭐 아까 뭐 드라이 클리닝은 아니고 뭐 여자분 뭐라 그래? 드라이라 그러냐? 예. 이런 거 공짜. 그러니까 원전 자체도 이제 수주 사업이라 초반에는 차관데 그래서 말이 많죠. 우리나라 세금으로 적자를 왜 수주하느냐. 근데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 그냥 그런 큰 약간 뭐라 그럴까? 전 세계 한국하고 중국하고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10개 됩니까? 원자력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예,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자포리자 원전 폭발 징후 이런 거 나올 때 보통 움직이는 종목이 우진 같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으로 놓고 보면 원전 폭발, 원전 사고라는 단어가 나올 때 보여야 될 종목들이 우진이나 그래요. 피코그램 같은 개별주들입니다. 응? 다 다르긴 한데 말 나온 김에 보면 무슨 폭발을 한다. 아니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을 뭐 방류를 한다. 예, 그런 거 할 때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진이나 예를 들어서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정말 메인이 아닌 거죠. 어찌 보면 물론 뭐 갖다 붙일 수가 있긴 있는데 약간 그런 쪽입니다. 이런 거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쪽으로는 그 수주와 관련된 거는 이런 거 있죠. 또 터키하고 40조 원. 이 작년도 그건데 우리나라 원전 이름이 APR1400입니다. 이건 한국형 원전의 이름이고요. APR1400 이름입니다. 예. 이렇게 생겼네요. 예, 이런 게 좀 있고. 이게 우리나라 차세대 원전의 이름이 제가 알기로도 APR14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자 좀 작나요? 예. 이름은 그리 붙였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참 그런 게, 이 터키가 올해 지진이 엄청났죠? 터키가. 터키가 이번에 지진이 나가 사람이 엄청 죽었습니다. 뭐 엄청 몇 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 원전은 살전지 모르겠어요. 터키 쪽은. 물론 뭐 지진이 났다고 그 어떤 나라가, 어? 지진이 났다고 그 나라가 뭐 아예 멈추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뭐 어쨌든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명 연장 이하이고 대부분이 이제 나라 좀 보령인데 DLENC라는 종목이 또 SMR 관련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건설 회사들이 조금 보면 저런 거 있어요. DLE 그 대림 쪽이죠. 근데 이게 EPC 쪽일걸요? 시공이죠, 시공. 그럼 DLENC 같은 경우는 이걸 원전으로 보긴 조금 그래요. 그죠? 아, 엑스에너지 지분을 인수했구나. 그럼 좀 달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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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예, 예. DLENC가 나는 이렇게 땅만 닦을 줄 알았더니 이게 아까 엑스에너지죠? 미국의 그 SML 개발사 있습니다. 엑스에너지라고. 네. 아, 여기 전환사채 인수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맞습니다. 예. 이 미국 회사예요. 예. 엑스에너지는 아시겠지만 SMR 쪽입니다. 소형 원전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자료를 어떻게 했더라?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나면 또 폴란드 이야기가 나오고. 왜 자꾸 이렇게 그달기로 하냐 하면은 잘 보는 거. 폴란드, 체코, 디르키에, 이집트, 예. 자, 유럽, 체코 이런 데로인데. 어쨌든 쭉쭉쭉쭉 정리를 해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원전 관련주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의 그 선택의 몫이긴 한데 일단은 만약에 내가 수주와 관련된다면 그러니까 수주 모멘텀
요때는 일단 요렇게 보시고, 요렇게. 이렇게 보시고, 다 마찬가지인데, 종목을 한번 조금 좁혀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매매하는 관심 종목을 정리를 한다면, 저희 생각입니다. 참조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저라면, 저는 똑같습니다. 시가총액 좀 봐야 되는데. G2파워가 시총이 2,600억, 절대주가 14,000원, 주식수가 1,800만 주. 일진파워가 주식수가 1,500만 주, 시가총액 2,500억. 에너토크가 970만 주, 1,000억. 우진 플라임 말고 우진입니다. 2천만 주, 2,100억. 근데 우진도 회사가 괜찮은데 사실은. 투기적이라서 그렇지. 방사는 오염이지. 방사는 폐기물이지. 그 다음에 S&T 그룹은 약간 사리가 좀 나와요. 좋아요? 예, 좋아요 누르세요. 안 누르신 분들은. S&T는 조금 사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DLNC 좀 그러네. 일단 요렇게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참조하세요. 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요까지가 나름 1그룹이고요. 이게 1그룹이라서 약간 스윙이나 조금 크게 하시는 분 금액을 저는 이렇게 좋아 보이고,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여기는 진짜 이거 매매용, 예, 아니면 좀 작게 하시는 분들, 요때는 G2파워나 에너토크나 이까지 상관없습니다. 요까지 다. 제가 볼 땐 요까지는 다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친구들은 가는 기타 그룹으로 전 나누고 싶습니다. 예, 3그룹은 기타. 제 생각은 그래요. 예, 요렇게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참조하시고 요것도 올려놓겠습니다. 벌써 2시가 됐네요. 2시가 됐고 요것도 올려놓게요. 우리 바로 연결해서 하죠. 요거는 텔레그램에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 내일 오후 12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